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우승 산문지. 오늘 32번째 이야기, 상처는 스승이다. 예, 우리 박성호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주임 선생님, 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는 스승이다. 생활성사에 우아한 편이 기억납니다. 10cm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는 무엇이든 길이를 마구 재고 다니면서 으스대었습니다. 넌 길이가 5.4cm야. 넌 키가 9.8cm밖에 안 돼. 넌 코의 길이가 6.2cm야. 10cm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어.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0cm 자는 저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울은 자를 보자마자 무조건 자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비웃었습니다. 하하, 넌 겨우 5g이군, 자식. 아직 가벼운 놈이네. 비켜라, 상대도 하기 싫으니까. 저울은 더 이상 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휙 가버렸습니다. 센티미터 자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했습니다. 저울이 자기 멋대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몹시 기분 나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10cm 자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또한 남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디오 저는 이런 자도 저울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남한테 그런 상처를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주는 파괴적 힘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희망사항일 뿐 상처를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수 있는 세상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상처를 어떻게 받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 왜 상처를 주느냐고 따질 수 없는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도 있고, 있던 힘마저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상처일 뿐입니다. 골마 들어가는 상처를 들여다보고 울고만 있으면 있던 힘마저 빼앗기게 되고, 스스로 상처에 약을 바르고 끊임없이 돌보게 되면 오히려 그 상처가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상처가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경우보다 살아갈 힘을 잃는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난날 입었던 상처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왜곡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만 해도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그걸 긍정학원 오전 7시 30분. 잠시만. 저만 해도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그걸 견뎌내느라 늘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지냅니다. 비록 진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사람이 우리 이제 그만 살아요 하고 말하면 그 말 한마디에 저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용서하기 위하여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상처에서 새살이 돋기를 기다리기엔 제 인생의 겨울이 너무나 깁니다. 비극을 하나의 축복으로 보기엔 제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서글픈 생각조차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처받지 않는 삶을 아예 바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상처에 제 인생 전체를 맡겨버리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상처 없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더 많은 상처가 생깁니다. 아무리 조심조심 피해 다녀도 상처받는 일이 꼭 생기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상처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바다에 가지도 않고 바닷가를 거닐고 싶어 하는 것과 같고 올라가지도 않은 산의 정상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상처 없는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상처를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일에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고 평생 부정만 하다가 그나마 남은 인생을 다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하면 할수록 상처를 돌보고 긍정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상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스스로 치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 돌보아야 합니다. 내 상처를 스스로 엄마처럼 돌보아야 합니다. 나 이외에는 아무도 나의 상처를 돌보아 줄 이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지 않으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어디에서 왔건, 어디에서 태어났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처가 현재 내 안에서 나의 생명체로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상처는 어쩌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해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칠게 분노의 뿌리를 내리고 잡초처럼 자라 내 삶을 폐허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처에 열심히 치유의 물을 붓고 돌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철저하게 버려진 내 상처의 황폐한 텃밭을 가꾸려고 합니다. 풀을 뽑고 땅을 갈아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으려고 합니다. 그 텃밭에서 생산된 fu성기를 먹고 다시 인생이라는 먼 길을 걸으며 날마다 제 상처를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분노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어떠한 상처이든 제 가족으로 받아들여 안아주고 다독거리며 죽는 날까지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에게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를 치유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거나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자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그때 비로소 내 상처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어떤 상처를 받든 그 상처의 궁극적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는 내가 돌보아야 합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나만이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하지 않으면 상처는 굶어 터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내 상처가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 아들이 어머니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상처의 어머니가 되면 이 세상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듯이 저도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잠을 재우며 한없는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프로 중에 자정 시간대에 방영하는 병원 24시를 가끔 봅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 환자가 나올 경우 가능한 한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환자들이 자신의 병에서 오는 상처와 고통을 어른 환자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장난을 칩니다. 아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웃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상처가 있는 이 어린이 환자들의 단순성과 긍정성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린이처럼 단순해야 상처가 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어린이처럼 긍정적이라야 상처에서 새로운 싹이 틉니다. 아무리 아파도 어린이 환자처럼 울다가 웃을 줄 알아야 인내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김경일 시인은 이 갈대에서 산다는 것은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처는 스승이다라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스승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상처는 스승이다.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뿌리 있는 쪽으로 나무는 잎을 떨군다. 잎은 썩어 뿌리의 끝에 닿는다.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 어니 보라.
절벽이오니 보라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 위에 노란 애기 똥풀이 서로 마주 앉아 웃으며 똥을 누고 있다. 나도 그 옆에가 똥을 누며 웃음을 나눈다.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뿌리를 적신다. 참, 이 정우승 작가의 표현을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표현도 이렇게 잘 갖다 해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네, 이 조그만 말 한마디, 단어 하나까지, 그거 때문에 상처를 또 받고, 상처를 또 주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상처가 된다는 건 상대방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단어,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면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다스리는 것도 또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 몫이고 상대방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살아가면서 상처 얻기를 바란다는 것은 바닷가에도 가지 않고 바닷가를 거닐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 이 문장이고, 모든 상처는 내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어쨌든 그를 겪어봤기 때문에, 상처는 진짜 내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그 잘못했다고 친구가 그 했다고 바라지는 말아야 되겠고, 저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어머니가 돌보듯 어머니 마음으로 내 그를 돌봐야 된다. 상처를 받았으면 그를 돌봐야 되고, 막 화내고 분노보다도 진짜 좀 치료하고 위로받도록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냈어요. 저는 어쨌든 제 삶이 그래요. 어, 나도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도 그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내가 또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의도한 바가 얘기 안에는 그 의도가 아닌데 내가 받아들일 때는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싶으면 말만 받아들이고 내가 상처가 되는 말이다 그러면 저는 안 받아들이는 거죠. 반사하고 안 받아들이는 예, 그런 습관을 좀 제 스스로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 저거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서 내가 나를 다독거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어, 어쨌든 저도 뭐 상처 아니게 내가 얘기한 거를 상대방은 내 의도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걔도 그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내가 나한테 상처가 될 말은 그냥 안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없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더 많은 상처가 생겨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조심히 피해 다녀도 상처받는 일이 꼭 생긴다고. 꼭 이 세상에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화 얘기가 나왔잖아. 10m, 센티미터 이 우화 얘기. 어, 저는 이 우화 이거보다 약간 재미스럽게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한다면 이 10cm가 이제는 다른 5.4나 9.8 막 이런 애들을 비웃었다는 거죠. 짧은 것들이 까분다고. 그래서 애들이 열받아가고 어느 날 성형외과 가서 점을 빼고 왔어요. 그러면서 10cm한테 야, 이 10cm야. 나 54거든, 점 뺐거든, 나 98이거든, 그러면서, 어, 점 재밌게, 빼서. 재밌는 음. 이야기들이 있어서,
유머가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 유머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 다른 사람의 그런 단점을 가지고, 어, 잘난 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 우화가 갑자기 생각났네. 이거, 이 우화를 보면서. 아, 재밌네, 진짜. 점 하나 빼면은 핑크잖아요. 아, 그것도 성형외과 가갖고, 성형외과 가지고 점을 빼고. 야, 그거 자꾸 써먹으면 좋겠다. 되게 웃을 수 그러니까. 있네. 새로운 거다. 저한테는 처음이다. 저는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어제 어떤 선생님이 막 이제 서로 힘든 얘기를 하면서 통화를 한참 했어요. 하다가 막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상처받은 적도 있었고 사람이 어떻게 상처 안 받고 살아갈 수 있겠나. 근데 그 상처도 어느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니는 니 쪼대로 해봐라. 막 이제 이런 그런 게 배짱이 생길 수도 있고 내면 힘이 강해질 때가 올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가 옛날에는 그 남의 얘기를 그런 거 다 예민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똑바로 내 눈을 보고 나의 뭐 장점 이런 거를 말 안 하면 그 지나가다 자기들끼리 수다 떨다가 너 얘기 우리 오만 얘기 다 할 수 있잖아. 남의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를 내가 막 안 좋게 받아들이고 상처고 그런 걸 다 껴안고 있으면 못 산다. 나는 그렇게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되게 속이 편하더라. 야 미호가 니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 정식으로 내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해주면 나는 그건 진짜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닌데 막 자기들끼리 수다 떨다가 너무 얘기 우르르 하는 거 그를 이제 들었다 하면 그거를 갖고 상처를 받는 거는 이제 그런 거는 나는 이제 안 하기로 했다. 어느 순간에 그런 내가 들었다. 그렇죠, 그렇죠. 막 이런 이야기 기억이 납니다. 바로 어제였어요. 예, 사진 먼저 찍고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임혁 선생님. 네, 그렇게 똑바로 옆으로 쓰면 뭐 알프스에서 임혁 선생님 책이 뒤집어졌어요. 책. 이걸 꽃이 어디 네, 갔나? 좋습니다. 하나, 둘, 셋. 54cm가 10cm한테 야, 이 14cm. 10cm야 그래. 네. 네, 저는 씻으러 가겠습니다. 예, 사람이 들을 네. 때는 빨리 맞춰주세요. 교수님 바쁘신데 괜히 8시까지 안 끌어도 돼요. 네, 네. 하여간 어쨌든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제 이민기 교수님이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음, 그래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 교수님 잘 지내시죠? 보내주신 아이스크림으로 가족 모두 가끔씩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연히 읽은 교수님의 블로그 글을 읽다가 제 생각과 같아서 글씨 연습하면서 써둔 제 글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는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게 뭐냐면 1인 기업체가 인터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요즘 대표님을 즐겁게 하는 일, 사람 시간은 무엇일까요?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일도 즐겁게 하는 일이지만 더욱 즐겁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민규 교수님이 이걸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삶은 오, 곧 사람이다. 이걸로 쓰셨대요. 그래서 음, 사람을 삶이라고 이렇게 형상화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음,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읽으면 삶이잖아요. 네. 음. 그래서 삶은 곧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하면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또 보냈어요. 삶은 곧 사람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으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도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 분에게 지금 당장 15일의 기적을 꼭 실천하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행이 답이다. 변화의 시작하루 1% 15일의 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역산 스케줄링하고 백업 플랜 세우고 공개 선언하고 한계를 돌파하고 자기를 격려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15일의 기적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도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했더니 이게 이제 모든 사람한테도 같을 거예요. 저는 생따나비는 다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 책이 교수님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면 그건 교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주인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이미옥 맞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생따의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야기하고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서 나눌 수 있는 거는 이미 그거를 우리가 그 수년 동안 쌓아온 그 경륜으로 내공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똑같이 했어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매일 아침에 책을 읽고 나누는 이 모든 분들이 똑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갑자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 이민기 교수님이 이미혁 선생님의 블로그를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랜덤으로. 주인숙 선생님의 블로그를 어느 순간 랜덤으로 보고 계시겠다.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은 뭐 유튜브 봤어요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툭툭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런 하파는, 것들이 예, 며칠 예, 전에 블로그를, 예. 블로그를 딱 중간에 아침에 올리시더라고요. 보고 마주치면 그냥 말은 안 듣고 그냥 하트를 며칠 전에 하나 날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응, 우리 글도 그러니까 응, 이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뜨는 응. 순간 어느 랜덤으로 항상 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랜덤으로 뜰 때 보고 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자기 당신의 생각을 응, 나눠주니까 응. 정말 그게 이제 서로를 위해주는,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작은, 마음이고 정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그러니까요. 블로그를 그래서, 요즘에 안 써갖고 그냥. 어, 그, 누구야, 우리 얼마 전에 김강윤 소방관하고 통화를 응, 했어요. 어, 그래서 임희옥 선생님 제가 자랑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김강윤도 이제 생태나비 초기 멤버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임희옥 선생님, 네. 네. 임희옥 선생님, 네. 듣고 있습니다. 김강윤 소방관이 지금 소설을 두 편인가 쓰고 있대요. 오, 출판사하고 이렇게 아예 계약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책이 지금 벌써 그 레스큐 나오고 나서 제가 그냥 대략 들리는 이야기 출간돼 있는 것만 한 세 권인가 네 권인가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저한테 보내준 거는 글쓰기하고 책 읽기하고에 대한 책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 뒤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두 권을 냈는데 그것이 벌써 3세까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그 정도 팔리면 되게 많이 팔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지금 소설을 쓰고 있고 그 친구가 제가 엊그저께 통화하면서도 그랬어. 당신은 외모로 생긴 거하고 글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모 생긴 거는 완전히 산적인데 그 글은 그렇게 아기 5살짜리 그 아기의 손처럼 부드럽냐. 그랬더니 남들이 다 그런 얘기 한다고. 아, 자기 예. 아기가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자기 애가 다 어린 아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것 같네. 그래서 음, 우리 임yok 선생님 월간 문학에 당선됐다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 응. 매일같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건 아닐 거다. 당신도 지금 그렇게 작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생따에 어떻게 보면 같이 시작했던 그 가족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모습이 너무 좋다. 그 친구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독서 모임 하다가 코로나 생겨갖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제 안 되니까 온라인에 찾아와갖고 이제 같이 제가 이제 그 폴레폴레 꿈행북이 그 독서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김강윤 소방가다 거기서 만나서 이제 저희 독서 모임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인연들이 참 멋지게 이렇게 한 분 한 분 성장해 나가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민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 하나하나의 이미 단계에 가 있는 거 아마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하는 모습들이 옆에서 막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독서의 예, 힘이죠, 그게. 그러니까 서로 옆에서 같이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는 작은 응원들이 아마 그런 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 맞아요. 때로는 10cm를 시기해서 야, 이 10cm야 나 성형외과 가서 전 뺐어. 그것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해 나가는 거. 그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음, 하여간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씨가 저기 평택은 좀 시원한가요? 더워요. 그래도 에어컨 시원합니다. 안 틀고 아직. 살아요? 우리 아들 방에만 있어서요. 한낮에는 아들 방에 에어컨을 켜고 이제는 다 문 닫고 문 열어놓고 이제는 있어요. 선풍기 틀고. 아, 그러면 어, 좀 시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은 괜찮아요. 아침 저녁에 여기는 지금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문을 닫아서 그런 건지 아니 밖에가 우리 박 교수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좀 문 좀 열어놓고 왜 선풍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냐. 아니, 밖에가 더 더운데 어떻게 더우면 선풍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냐고. 밖에가 더 그래서 더워요. 자다가요. 도저히 내 못 어, 자겠어. 그래갖고 새벽 5시인가? 4시 반인가 깨가지고 그때 어, 에어컨 틀어놓고 자고 있는 때까지. 우리 밤에는 그냥 선풍기만 켜도 괜찮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평택보다 여기가 더 따뜻한지 하여간 정신이 없네요.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더라고. 거기는 한낮에만. 밤에 비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는 밤에 비가 와가지고 문을 다 닫고 자서 더한가. 하여간 그럴 수도 그랬어. 있겠네. 음. 네, 하여간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 온열 질환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어, 아프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고 이미옥 선생님 잘 네, 드셔야 합니다. 잘 드셔야 네, 합니다. 네. 체력 관리를 잘해야 김영석 선생이나 이런 사람처럼 롱런해서 멋진 글을 써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